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표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요즘서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요즘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KBS의 모 프로그램이 표절했다. 이제 요즘사 분들이 그걸 주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지금 간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좀 뭐 지식재산학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1인 크리에이터,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크리에이터, 유튜브 활동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지, 남의 거를 본의 아니게 표절하게 혹은 불법 복제하게 되는 경우, 요거 피하셔야 되는 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의혹이 너무 앞서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표절이나 불법 복제, 특히 소스 같은 거 따오다가 문제가 좀 될 만한 게 많아서 그거를 이제 잡아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요즘 것들이 수상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22년 5월에서 8월까지 굉장히 짧죠, 단명했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출연했어요. 저는 이분은 모르겠고, 홍진경 씨, 이경규 씨, 이 두 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간첩도 아마 이분 두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고, 기대도 했을 거예요, KBS에서. 근데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면 12부작이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진짜 12부작으로 처음부터 기획이 됐던 건지, 아니면은 이 표절에 대한 논란이 커져서 6월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커져서 8월까지만 12부작으로 운영을 하고, 이 프로그램 종료를 한 건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만큼 유명하신 분들을 투입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길게 보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 요즘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MZ 세대를 다른 말로 지칭한 걸로 보여지고요.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으로 따지면 이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돼요. 얘네가 뺏겼습니다라고 이제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났어요. 요즘 것들이 수상해, 요즘 것들이 사생활, 어감부터가 좀 비슷하죠. 2017년부터 이 채널을 운영했다라고 이 영상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이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고 나름 의미 있는 채널이지만은 수준 아니에요. 구독자 50만 명 이상, 뭐 100만 명 이상 이런 채널은 아니, 이제 굉장히 약자입니다. 약자. 근데 이 약자가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이제 MZ 세대하고 인터뷰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인터뷰, 그 사람의 특정 이제 MZ 세대 뭐 이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로 녹이는 그런 컨셉의 채널이었는데, 인기 동영상 이렇게 봤을 때 이 지금 법적 대응 시작한다, 이래도 되냐, 뭐 표절, 이거에 대한 악유, 이 두 영상이 확확 치고 올라오고, 그 이제 조회수로는 막 그렇게 막 되게 터지는 영상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잘 되고 있던 채널은 아니었다. 되게 유명한 채널은 아니었다. 근데 그 타겟팅을 이제 소수를 타겟팅을 해서 이 니치 마켓에서 자리는 잘 잡아가고 있었던 채널이었던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KBS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나요? 법적 대응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분이 디자이너래요. 디자이너인데 이런 소송까지. KBS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진짜 막 쫙 있는 대기업이에요. 5만 명, 구독자 5만 명의 집구석 너튜브고, 약자가 이제 그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를 하는 건데, 오죽했으면은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6월부터 해서 보도자료가 나와요. 제작진한테 사과 요구, 표절하지 않았냐, 제목부터 출연자까지 표절.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기 출연했던, 요즘사에 출연했던 출연진들을 KBS에서 캐스팅을 했어요. 이 말은 타이틀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걸 봤을 때, 분명히 이 KBS에서 채널을 기획할 때, 요즘 것들이 수상해라는 채널을 기획할 때, 이 요즘사,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보긴 봤을 거예요. 참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지금은 안 드릴 거예요. 이거는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참고는 하고 채널을 기획했을 거다.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그랬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KBS 측에서도 이게
계속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 소송 당하고 나서 표절 아닌 거 증명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10월에 KBS 사장님들이 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불려가셔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땅건으로도 뭐 많으셨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질문도 받으셨어요. 이거 표절 아니냐? 요즘 것들 표절 아니다. 포맷도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이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을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그런 대답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그 이분 이 요즘사가 되게 힘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이 법적 소송을 붙으면 저작권은 원고 소송을 건 쪽에서 얘네가 이러이러해서 표절입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표절이에요. 그래? 너네 표절 아닌 거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표절이야? 이걸 주장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법조인 분을 만나서 소송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특허랑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같이 있지만은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특허 명세서라는 거, 이 특허가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고 로직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딱 오픈하는 서류를 오픈하는 대신에 배타적 권리, 독점권을 줘요. 그래서 심사관들, 전문가로 이루어진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이 심사를 해서 신규성, 진보성, 장애법칙 썼네, 성립되네, 발명 오케이, 20년 동안 독점적 권리 행사해. 이걸 보장을 해줘요. 대신에 이제 정보가 오픈됐으니까 이거 보고 억울하면 니네도 딴 데 기술 투자 연구개발 많이 해서 이거보다 더 뛰어난 기술 개발해. 이게 목적이거든요. 예, 이게 목적이에요. 이제 이 정보를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그 특허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 로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오픈하고 그거를 보고 남들이 더 좋은 발명 기술 개발을 하라라는 취지인데, 특허는 이 엘리트주의인 반면에 저작권은 일단 저작권 협회나 이런데 등록을 하더라도, 그리고 올라이트 리버스 이 뭐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다.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진짜 저작권이 있다 없다, 저작권 침해를 했다 아니다 여부는 무조건 법원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지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 이런 데 등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는 나중에 소송이 붙거나 했을 때 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 창작물을 언제 내가 만들었고 언제 세상에 공표했고 저작권이 있다고 언제부터 주장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붙었을 때 내가 이거 저작권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거를 이제 선방 쳤다는 거를 선포했다, 내가 이 저작권 주인이다 라는 걸 선포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권리 있다, 공짜로 푼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소송 가서 할 때 유리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저작권이 그래서 보호받기도 되게 힘들고, 대신에 보호만 받으면은 미키마우스 이런 것처럼 사후 70년 잘만 보호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막강하죠. 근데 특허보다는 보호받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소송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험난하다. 그리고 이제 특허의 취지와 다르게 저작권은 이런 창작물이 있으면은 저작권 권리 범위를 굉장히 최소한으로 주고, 이거 보고 더 좋은 영감을 받아서 더 좋은 창작물, 저작물을 계속해서 찍어내라, 변형해서 더 좋은 제작물 찍어내라, 이 취지거든요. 엘리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의 목적이거나 보도 자료,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저작권 괜찮아, 가져다 써, 공정 이용이라고 하는데 무료로 가져다 쓸 수도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굉장히 힘든 험난한 소송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남의 채널을 보고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누군가가 대놓고 내 컨텐츠를 아예 그냥 대놓고 저작권 침해, 표절을 해서 만드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모 컨텐츠 하나가 변리사가 노골적으로 타이틀부터 해서 그 내용을 카피하다가 유튜브 채널에서 컨텐츠 만든 거를 당해봤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 채널을 구독을 했어가지고 그게 또 기록이 남아서 이 사람이 분명히 와서 보고 갔다라는 것도 저는 확신을 했고, 근데 소송이나 이런 거 문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일단 변리사다 보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도 잘 알 거고 당연히,
그리고 제 채널이 크게 돈이 되는 채널도 아니고 이게 제 지금 채널만큼 돈이 되거나 뜨기도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뭘 따지냐면 얘가 얘 거 표절함으로 인해서 얘가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얘가 표절해서 이만큼 파일을 떼갔어요. 그래? 그럼 표절로 인해서 손해본 게 얼마야?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해야 돼요. 로직을 가져와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소송 이만큼 물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 법원에서 다 억셉을 해서 물어주지는 않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냅둔 거예요. 그리고 변리사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변리사 사무실 홍보 차원에서 뭐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겠지만 제가 검색해봤을 때 이 사람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변리사까지 따느라고 고생 쎄 빠지게 해놓고는 돈벌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주업 부업 다 합쳤을 때 버는 것보다 훨씬 못 벌어요. 딱 봐도 대충 보면은 견적 나오거든요. 오죽하면 저러겠나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냅두는 거고. 근데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유튜브 활동을 하시다 보면 남의 일같이도 많이 이제 듣게 되실 거고 컨텐츠를 하나 두 개 올리고 이제 한 달, 두 달, 뭐 몇 달, 1년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직접 당하시는 일도 허다하실 거다. 당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일단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딱 봤을 때 제가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KBS 요즘 것들이 수상의 로고랑 유튜브 채널 요즘사의 요즘 것들의 사생활 이 로고, 폰트, 이미지 굉장히 흡사하죠. 요자에 하필이면 가운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꼭 표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KBS에서 이 제목도 요즘 것들이 수상의 요즘 것들의 사생활. 근데 이제 요즘 것들이 수상의 요즘 것들이 사생활 요거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표절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요즘이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내게 아니잖아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유권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골적으로 요즘 것들이 수상해라는 타이틀은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것들이 수상해 혹은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채널을 또 만들어도 돼요. 예. 다만 이 채널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이 채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컨셉이나 이거를 뺏기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문구 자체는 그대로 가져다 써도 표절이 아니다. 저 말고도 김기환 얼마나 많아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김기환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안 돼요. 이 문구에 대해서. 제 책 제목이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이 제목에 똑같은 책이 나와도 문제가 안 되고 똑같은 제목으로 강연을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 안에 컨텐츠나 내용물이 불법 복제냐 혹은 저작권 침해, 표절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목이 흡사하기 때문에 보고 이거를 만들었을 거다라는 추측이 자꾸 가죠. 근데 이제 상표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은 상표 브랜드에서 이제 침해다 아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용자가 봤을 때 혼돈을 주느냐. 이거 쓰시던 분이 이거 딱 봤는데 이 요즘사가 이거 하네? KBS에 진출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상표 브랜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혼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 방송을 보면은 이 디자이너인 그 요즘사 주인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원고의 주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고용방송 이래도 되나요?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죠.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악유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자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문제 안 돼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상표라는 브랜드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혼돈을 초래하잖아요.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오지만 이거는 충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법적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이 슬로건 어디. 그러니까 이 요즘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찾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 이건데 이 보도 자료 나온 거 보면은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간다. 이 거의 흡사한 느낌.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슬로건 컨셉이라는 거는 이 채널의 아이덴티티, 이 채널에서 기획하고자 하는 컨셉,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죠.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만든 것 같다. 그 이제 증거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KBS에서 이 채널을 어쨌든 보고 많이 참고하고 컨셉을 좀 많이 좋게 표현하면 벤치마킹 했구나. 나쁘게 표현하면은
따라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장 가보면은 제가 앞에서 이제 상표 브랜드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고 이 폰트 때문에도 그렇고 이 제목 때문에도 그렇고 슬로건 때문에도 그렇고 혼돈이 야기된다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구독자들이 혼돈이 야기돼서 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헷갈린다, 콜라보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KBS에서 1회 방송부터 캐스팅을 할 때 여기 출연하신 분을 그대로 캐스팅을 해왔어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이 방송 보면서 요즘사가 또 올랐다. 협의된 줄 알았다. 게스트도 비슷하고 게스트 똑같다는 얘기예요. 콜라보인 줄 알았다. 게스트까지 너무 카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출연하고 컨셉 똑같고 똑같은 얘기 만약에 하면서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요즘사 생각났다. 로고 보고 요즘사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 로고는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로고는 이게 소송이 가면은 능력 있는 변리사 변호사 분이 맡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채널의 컨셉, 채널의 아이덴티티 자체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거 비교해 볼 거고 그 다음에 KBS가 논란이 되니까 1회에서 12화까지 어쨌든 12화로 단명한 방송이잖아요. 이 12화까지 한 거를 컨텐츠 12개를 이 채널에서 진행했던 컨텐츠들과 빡치기 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교를 해보고 비슷한 컨셉의 영상이 있다 없다, 그 안에서 내용이 어떻다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들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변리사 변호사라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로고, 상표, 이 브랜드 혼돈을 준다. 고객들한테 혼돈을 준다. 이거 가지고도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요즘사가 지상파 진출한 줄 알았다. 콜라보인 줄 알았다. 사이드 프로젝트인 줄 알았다. 이분이 인터뷰 이거 영상 한번 보실 분들은 보세요. 이분이 얼마나 좀 분하고 억울한 감이 있었으면 이 영상 찍으실 때 나름 평정심을 좀 많이 찾고 찍었다고 하지만 감정이 그냥 드러나요. 부들부들 떨면서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1인 크리에이터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좀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안 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첫 번째 섹션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표절의 개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혹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공표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KBS가 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인기 유튜버 혹은 뭐 유튜브 무슨 채널을 참고했습니다. 벤치마킹했습니다. 요런 문구만 넣었어도 이만큼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이만큼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사 입장에서도 구독자 5만 명 수준에서 KBS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좀 인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 그러면은 본인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득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의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당구장 표시해서 유튜브 무슨 채널 뭐 이런 얘기만 좀 써줬어도, 그러니까 출처 애매한 경우 여러분들이 컨텐츠 만드시다가 애매하다 이런 거 출처를 좀 표기해 주세요. 어디서 영감을 받았다, 어디를 참고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해두려면은 최근에 이제 영화 채널이나 애니메이션 채널 제 학생 중에도 이제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그런 거 하는 학생이 있는데 소개해주는 채널 같은 거 하다가 실컷 잘하다가 이제 돈벌이 되다가 갑자기 소송 맞아가지고 알거지되고 그동안 벌었던 수익의 몇십 배를 배타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지금 영화사나 애니메이션 뭐 총판권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일본에서 사실 최근에 그런 소송이 많았었고, 심한 경우 민사에서 이제 뭐 얼마 물어내 이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물 소스를, 그런 영화나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제작사에서 만든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거 불법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불법 복제로 걸고 넘어져서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여러분 같은 경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빨간 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유명 유튜버, 유명 채널이 큰 영화 소개해주는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판권사 이런 영화사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다가 허락을 받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소스 쓸게. 이 정도 수준에서 니네 영화 소개시켜주니까 니네도 윈윈하고 우리도 채널 이만큼 뭐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구독자 늘리고 윈윈하자. 합의점을 찾아서 쓰겠다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또 들면 진짜 이게 뭐 나중에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뭐 예로 극단적인 예로 KBS가 이거를 보고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것 좀 이렇게 해서 방송 만들 건데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유튜버한테 허락만 맡았어도 끝나는 거거든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자기 채널 출처 명확하게 밝혀준다면은 손해볼 게 없어요. 네, 제가 볼 때 손해볼 게 없어요. 돈 주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아는 분 이제 출판사 1, 2출판사 이제 김건우 출판사 대표님이자 작가 분은 신문사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출판사 일을 또 오래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밝아요. 그래서 책 내실 때 그 제 유튜브에서 했던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히시고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저작권자인 저한테 메일을 쓰셔서 요런 방송에 나왔던 요런 내용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써도 되냐? 허락을 물으세요. 오케이 하면은 끝이거든요. 전혀 저작권 악유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좀 깔끔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표절이 그래서 성립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 끝에 그래서 표절이 성립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표절 성립했다는 말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 2차 저작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침해. 그러니까 원작자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패러디물이라든지 뭐 이런 이거 원작 가지고 요즘 쇼폼도 뭐 그런 택인데 변형된 창작물을 만들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침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그대로 카피에다가 가져다 쓰는 거는 불법 복제예요. 불법 복제고 이 컨셉을 변형해서 쓰는 거는 2차 저작물 작성인데 표절이 성립됐다는 거는 저작권 침해다. 일단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표절에 대한 개념 그 KBS 방송국과 모 유튜버 사이에서 소송 문제 보도자료 나온 거 가지고 좀 사례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식재산가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